네, 미국 증시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장애재 앵커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네, 6월의 첫날이었던 현지 시간 1일 미국 3대 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여러 소식과 또 주요 경제 지표에 주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미중 갈등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중국 당국이 농산물을 수입하는 공기업에 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 등의 수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 절차에 돌입하는 것에 대한 보복에 나선 이 맞대응 조치로 보이는데요. 중국 관계자는 미국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농산물 구매 금지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1단계 무역 합의의 핵심인 농산물 구매에 대한 내용인 만큼 양국 간의 긴장이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미국 전역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가 격화하고 있어 부담이 가중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시위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제약을 받게 되는 상황까지는 올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서 시장이 크게 요동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는 시장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먼저 중국의 5월 차이신 PMI가 50.7을 기록해 확장 국면으로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의 지표는 코로나19가 통제된 이후에 경제 회복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이 됐고요. 공급관리협회 ISM에서 제공한 미국의 5월 제조업 지표를 확인을 해보면 43.1로 지난달보다 늘어났지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날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소식들도 이어졌습니다. 먼저 일라이 릴리는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에 돌입한다고 전했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임상 2단계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길리어드사에서도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 렘데시비르에 관한 소식도 나왔는데요. 임상 3단계 시험에서 치료 효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일각에서 이 효과가 미미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확인을 해보시죠. 장 초반에 급락을 했던 다우지수 이내 반등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는데요. 0.36% 소폭 상승에 마감을 했습니다. 25,475포인트 기록을 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확인을 해보시죠. 0.66% 올라 9,55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시나 장 초반에 살짝 미끄러졌지만 이내 회복하면서 오름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확인을 해보시죠. 0.38% 올라 3,055포인트의 거래 마쳤습니다. 역시나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소폭 상승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미국 3대 지수는 여러 악재와 호재 속에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이날 상품 시장은 어땠나요? 자, 상품 시장은 악재와 호재 사이에서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국제 유가가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만 장중에 등락을 계속 거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일 종가를 계속 터치하다가 결국 내려가기도 했다가 그리고 막판에는 소폭 올라선 채 마감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자, 유가를 둘러싸고도 여러 가지 호재와 악재가 있었습니다. 먼저 미중 갈등은 유가의 악재로 작용한 반면에 오펙과 러시아가 추가 감산에 거의 다다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런 것들은 또 호재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호재와 악재 사이에서 지난 밤 사이 선물 시장에서는 약간의 호재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쓸려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아직 방향은 좀 정해지지 않은 채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WTI 가격은 0.3% 올라서 35.6달러 선에 현재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금값이나 채권 가격 이런 것들도 대부분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금 가격도 호재와 악재 사이에서 소폭 하락한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도 그다지 큰 변화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소폭 상승한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0.672%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눈에 좀 띄는 점은 바로 달러 인덱스인데요. 달러 가치가 지속적인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7.83까지 내려온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난밤 사이에는 0.5%나 달러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 장혜진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미국 전역을 강타한 조지 플로이드 이 시위를 두고 월가의 CEO들이 끔찍한 충격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어제 외신에서 전해드렸었는데 백인 경찰에 의해서 흑인 남성 이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하면서 미국 전역으로 인종차별에 대한 시위가 일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경제를 포함한 총체적인 정책의 실패라는 이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흑인의 삶을 평가절하하는 미국 사회의 정책적 폭력이 플로이드의 죽음에 담겨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싱크탱크 연구소는 플로이드 사건이 고용과 투자 기회에서도 배제당한 흑인들의 처지와 닮아 있다는 분석을 제기를 했는데요. 경찰이 흑인을 제지하고 체포함으로써 사회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처럼 흑인들은 경제적인 기회조차 얻기 힘들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월가의 CEO들이 appalled, 끔찍한 충격을 줬다고 말을 했고요.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면서 인종차별을 두고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제가 약간 간추려봤습니다. 먼저 시티그룹의 CFO죠. CFO 마크 메이슨은 I can't breathe라는 표현을 썼고요. 숨을 쉴 수가 없다는 말을 수차례 전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은 근본적인 인간과 시민의 권리, 또 존엄성과 존중받을 권리를 거부당해 왔다면서 본인과 같은 흑인 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일깨웠다고 깨닫게 됐다고 말을 했고요. 또 웰스파고의 CEO는 백인으로서 다른 이들의 느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유색 인종의 경험과 이들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 차별적 행동의 영향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공동체를 지원하고 다양성과 포괄성의 가치를 두고 존중하는 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 CEO의 의견까지 들어보시면 이런 무차별한 행동 이후에 이어지는 분노를 이해하면서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와 필요를 완전히 지지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부에서는 코로나19 충격에 가시지도 않은 채 이번 시위가 전국적으로 또 한 번 일고 있어서 경제적인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돼 갈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셔야겠습니다. 자, 미국의 내부 갈등뿐만 아니라 미중 간의 갈등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단계 미중 간의 무역 협상 내용을 철회하거나 철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또 관세 전쟁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걱정거리도 계속 있습니다. 하지만 그 로이터에 따르면 이런 선택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1단계 무역 협상 내용을 마음에 안 들더라도 고수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는 분석 기사가 나와서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밤 사이 중국이 국영 기업들에게 미국산 대제와 대두고기 등을 수입을 중단하라고 했기 때문에 1단계 무역 협상이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이 매우 밉고 마음에 안 들어도 여기서는 레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 협상 내용은 지키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지키는 선택을 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이 1단계 협상을 끌어올리기까지 2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고요. 3,7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를 높여왔죠. 그런데 만약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실업률이 대공황 수준인 이 시점에 이 1단계 협상 내용을 되돌린다는 것은 무리수라는 그런 평가고요. 또 오히려 미국의 다음 단계는 관세를 낮추는 것이 될 것이라는 이 전망입니다. 관세는 결국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 전쟁은 결국 가까스로 코로나에서 회복되고 있는 경제를 더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중국으로의 수출은 40억 달러 감소했고 피터슨 연구소에 따르면 1분기에 중국은 미국산 제품을 약속했던 것에 비해서 40%밖에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 약속이 잘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본인의 재선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길리어드사가 렘데시비르를 활발하게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날 하루는 웃다가 우는 하루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들이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의 임상시험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임상 3단계에서 환자 치료에 완만한 효과를 낸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소식이 CNBC 외에 여러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기대를 얻었는데요. 하지만 이내 불과 몇 시간 만에 이 결과가 제각각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밸런스의 소식을 저는 들고 왔고요. 이에 따라서 이 주가도 3% 넘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길리어드사는 코로나19 중증 환자에 대해서 통상 치료를 받는 집단과 이 통상 치료에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를 함께 치료를 하는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 약의 안전성 치료 경과를 평가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5일간 렘데시비르를 투여받은 환자의 그룹 중 치료를 시작한 지 상당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경과가 양호했던 환자의 비율이 렘데시비르 없이 통상 치료만 받은 그룹보다 높았고, 이 10일간 렘데시비르를 투여받은 환자 그룹 역시 통상 치료만 받은 그룹보다 양호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렘데시비르에 대한 기대가 부풀어 있었는데요. 통계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그것이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는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제프리스의 분석가는 임상시험에서 렘데시비르 투약에 의한 개선 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면서 환자가 경증이고, 즉 증상이 비교적 가볍고 사망률이 매우 낮을 경우에만 이 약의 개선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치유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는 평가를 내렸고요. 에버코어의 분석가 역시 충분한 양의 결정적인 시험 결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길리어드사가 렘데시비르의 임상시험을 진행하면서 이런 점들을 보완해서 더욱더 활발하게 개발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내에서 플로이드 저항 시위가 나타나면서 유통업체들, 특히 월마트와 타겟 같은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는 유통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마트와 타겟 이런 그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는 이 유통업체들이 플로이드 시위 그리고 변질된 약탈에 직격탄을 맞고 이들이 수십여 곳의 매장을 조기 종료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월마트의 경우에는 미국 전역에 한 5,300여 개의 매장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그 문제가 발발이 됐었던 미네소타 지역에서는 81개의 이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월마트의 경쟁사인 타겟 역시 미국 전역에 1,900여 개 매장을 갖고 있고, 이 진앙지라고 할 수 있는 미네소타 지역에 73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데요. 월마트는 미네소타와 댈러스 지역의 수십여 개 매장의 실제 폭력 시위 때문에 매장이 일부 파괴되고 이런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수백여 개 매장을 조기 폐점을 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타겟 역시 마찬가지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는데요. 전국 200여 개 매장을 문을 닫거나 아니면 이 조기 종료하는 조치를 이 타겟 측에서도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만약에 이번 사태가 이른 시일 안에 조기 종료가 될 경우에는 실적 타격이 가시화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장기화될 경우에는 실질적인 실적 타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외신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